오늘 열린 경기들을 정리하기에 앞서 메이저리그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수들의 파인타르 사용을 앞으로 규제하기로 한 겁니다. 메이저리그는 우리와 달리 공인구를 만들 때 미끄러움을 줄이기 위한 첨가물을 넣지 않는데요. 클럽하우스 매니저들이 경기에 앞서 베이스볼 머드로 공을 닦아주고 있지만 미끄러움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만드는 롤링스사가 덜 미끄러운 공 개발을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파인타르를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투수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팀 투수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 투수들을 지적할 수 없었고 너무 노골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공의 회전수가 측정되고 부터인데요. 게리콜의 회전수가 크게 오른 부분에 대해 게리콜의 숙적인 트레버 바우어가 파인타르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바우어 본인도 회전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시즌 초에는 바우어가 던진 공을 수거해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인타르 사용이 공의 회전수를 유의미하게 높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모두에게 사용을 금지하거나 두 가지였는데요. 메이저리그는 후자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 마이너에서 시범 운영을 하니 한 달 동안 4명의 투수가 적발됐는데요. 메이저리그는 올스타전 이전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행이 된다면 그동안 파인타르를 썼던 투수들과 달리 파인타르를 사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투수인 제이콥 디그롬, 류현진 같은 선수들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글에 달아주신 댓글처럼 파인타르 없이 평균 99.1마일을 던지는 디그롬과 역시 파인타르 없이 구속 하위 3%, 회전수 하위 2% 포심으로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는 류현진은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파인타르 논란의 당사자인 게리콜은 템파베이전에 나섰는데요. 게다가 최지만까지 내전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콜은 템파베이전 승리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콜은 딱 오해하기 좋게 5이닝 5피안타 5실점 패전을 안았는데요. 평균 자책점이 1.78에서 2.26으로 오른 콜은 1008경기에서 8자책 3볼넷이었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11자책 8볼넷이고 템파베이전 성적은 1승 5패 3.82가 됐습니다. 콜이 오늘 던진 포심은 평균 회전수가 시즌 평균인 2561회보다 125회가 적은 분당 2436회였는데요.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콜의 1점대 평균 자책점이 무너짐으로써 아메리칸 리그의 1점대 투수는 1.23인 랜스린 한 명만 남게 됐는데요. 2위는 2.05인 존 민스, 3위는 2.24인 카일 깁슨이고 4위 게리콜과 5위 류현진의 차이는 0.36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콜이 고전한 또 다른 이유는 주심의 종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체드 윗슨 주심은 콜에게는 타이트한 판정을 내린 반면 좌안인 라이언 야브로에게는 우타자 바깥쪽을 아주 후하게 잡아줬습니다. 그 결과 야브로는 9이닝 6K 2실점이라는 데뷔 첫 완투를 만들어냈는데요. 템파베이는 2016년 맷 앤드리스 이후 이로써 732경기 만에 완투가 나왔습니다. 732경기 무완투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이제 가장 오랫동안 선발 투수가 완투하지 못하고 있는 팀은 231경기째 실패한 토론토가 됐습니다. 시즌 14호 홈런을 터뜨린 매도스가 최근 7경기에서 5홈런, 15타점인 템파베이가 최근 17승 3패라는 미친 질주인 반면 양키스는 10경기 3승 7패인데요. 캐시 감독은 최지만의 내전근 통증이 무릎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내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토미팬과 충돌해 뇌진탕 검사를 받았던 김하성은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2루수로 출장했는데요.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쳐 안타를 만들고 볼넷과 도루를 하나씩 기록했으며 한 점차 승리를 지켜내는 게임 종료 더블 플레이를 혼자 만들어낸 것이 플레이 오브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팅글러 감독은 경기 후 김하성에 대해 김하성의 수비는 명백히 기대 이상이다. 유격수, 2루수, 3루수를 모두 잘 소화하고 있다. 타격도 발전하고 있고 계속 노력 중이다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또 한 명의 파인타르 논란 선수인 다르비슈는 오늘 회전수가 오히려 더 늘었는데요. 타석에서도 2루타 포함 통산 두 번째 멀티히트 경기를 만들어낸 다르비슈는 그러나 5와 3분의 1이닝 5K 2실점 승리에 그침으로써 지난 경기 5이닝 4자책을 통해 1.75에서 2.16으로 올랐던 평균 자책점이 다시 2.25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타티스는 또 한 번 경기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시즌 17호 투런 홈런을 통해 게레로 주니어, 아쿠냐 주니어와 함께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선두가 됐고 빠른 발로 사실상의 결승점을 만들어냈지만 15호 실책을 통해 경기를 터뜨릴 뻔했는데요. 타티스는 홈런 실책 메이저리그 1위, 도루 12개는 메이저리그 3위입니다. 재밌는 건 23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22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22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 1위라는 건데요. 시즌이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홈런 상위 3명이 모두 만 23세 이하 선수인 건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첫 4연패를 끊어낸 샌디에고는 홈에서 팀 타이 기록인 11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보스턴은 휴스턴을 5대1로 꺾고 4연전 전패를 면했는데요. 승리 요정의 이미지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에서 마틴 페레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4경기 4승 3.52 후 6경기 1승 4패 7.28인 반면 오늘 7과 3분의 2이닝 4K 무실점 승리를 따낸 페레스는 4경기 1패 5.72로 7경기 4승 1패 1.98인데요. 보가츠도 24타수 무안타에서 탈출하는 5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아레나도 트레이드를 통해 콜로라도로 옮긴 오스틴 간버는 쿠어스필드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6이닝 6K 무실점 승리를 따낸 간버는 쿠어스필드 4경기에서 2승 1패 1.33, 원정 8경기 성적이 2승 4패 5.44입니다. 반면 3과 3분의 2이닝 5실점 폴티네비치를 비롯해 투수진이 11점을 내주고 무너진 텍사스는 시즌 9연패와 원정 15연패 그리고 인터리그 8전 전패를 이어가며 메이저리그 꼴찌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2011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고 2014년 명예전당에 올랐지만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1944년생 토니 라루사 감독은 통산 2762승에 성공했는데요. 2승만 더 거두면 역대 단독 2위가 됩니다. 하지만 역대 1위는 3731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라루사 감독은 역대 최초의 세 팀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루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선수는 라루사 감독의 은퇴 시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뷔했던 랜스 린인데요. 6이닝 6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다시 규정 이닝에 진입한 린은 최근 6경기에서 5승 0.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루사 감독의 친정팀인 세인트루이스는 신시내티에 2대4로 패했는데요. 웨인라이트가 7이닝 3실점 패전을 안음으로써 시즌 성적이 3승 5패 4.19가 됐습니다. 내일 김광현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제시 윙커는 결승 투런 포함 3안타를 날렸는데요. 윙커는 14홈런으로 내셔널리그 3위, 타율, 장타율, OPS에서 모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내일 선발 등판을 하는 오타니는 시애틀전에 2번 지명타자로 나섰는데요. 그러나 좌완 셰필드 상대 3번 모두 삼진, 그리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타구 속도 108마일, 기대타율 6할 6푼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히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2경기 연속 4타수 무안타인 오타니는 이로써 타율이 2할 5푼 8리, 출루율이 3할 2푼 4리, 장타율이 0.584로 떨어졌습니다. 셰필드는 오타니 킬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상대 성적이 10타수 무안타 6삼진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9승 1패로 잘 나가던 컵스를 7대2로 꺾었는데요. 디스클라파니는 동점 2루타와 함께 6이닝 4K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5회 2대2 균형을 허문 3런 홈런을 3볼에서 때려내는 등 4타점을 올린 브랜든 크로포드였는데요. 크로포드는 12개 홈런 중 8개가 동점 또는 팀의 리드를 안겨준 홈런으로 이러다 샌프란시스코는 계약이 종료되는 크로포드를 또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메이저리그는 또 한 번의 슈퍼코리안 데이가 될 예정인데요. 먼저 오전 8시 휴스턴과 토론토 경기에서는 류현진이 잭 그린키와 선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9시 템파베이와 텍사스 경기에서는 최지만이 텍사스 에이스 카일 깁슨을 상대하며 양현종 역시 불펜 등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9시 15분 세인트루이스와 신시내티 경기에서는
빅리그 4승 중 3승을 신시내티를 상대로 따낸 김광현이 신시내티를 상대하는데요. 신시내티 선발은 현재 7경기 연속 패배와 함께 1승 8패 7.22에 그치고 있는 카스티오입니다. 10시 38분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시애틀을 상대로 선발 등판하는데요. 하루 차이로 고교 선배 기쿠치와의 선발 대결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매츠 샌디에고전에서는 김하성이 매츠 좌완 조이 루케시를 상대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류현진 경기 해설과 류현진 김광현 리뷰 오늘의 MLB로 돌아오겠습니다.